네, 안녕하세요. 박인준입니다. 오늘은 겨울 산행 준비물 그 중에서 앞선 시간에 제가 그 의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장비 위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겨울 산행은 뒷산을 가시더라도 반드시 아이젠이 필요합니다. 아이젠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 집신 이런 걸 어떤 이제 아이젠 중에서 집신형 아이젠이라 그러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밑에 있는 그 이빨이 몇 개냐에 따라서 그게 성능도 조금씩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빨이 좀 많은 게 그 그립력은 땅을 그러니까 눈을 잡든지 뭐 얼음을 잡는 그립력은 좋아져요. 그래서 요런 집신 아이젠은 반드시 준비를 하고 있으셔야 된다. 그래야지 눈밭이나 얼음에서 미끄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조금 이렇게 부드러운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빡빡한 게 있어요. 근데 되도록이면 이 아이젠은 좀 타이트해야 됩니다. 이게 찼을 때, 이렇게 끼울 때 좀 힘이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부드럽든지 헐렁하면 이 옆으로 자꾸 이렇게 벗겨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방지한다고 위에 이제 이렇게 그 벨크로를 가지고 이렇게 체결하는 것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 옆으로 이게 그 아이젠의 밑바닥이 밑에 있는 이빨들이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좀 타이트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아이젠이 이제 이 집신 아이젠이 우리나라가 만든 혁신적인 제품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좀 약점이 있긴 합니다. 뭐냐면 약간 경사진 얼음 같은 데서는 그 생각보다 이렇게 꽉꽉 잡아주지 못해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애매하고 또 눈의 깊이가 눈이 그 적설량이 많을 때 이게 또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그 등산을 하신 지 오래 안 되시는 뭐 초보에 속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충분하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걸로 이제 부족하다. 그러니까 경사가 제법 있는 이제 빙판을 올라가야 된다든지 또 적설량이 많다 그러면 이런 이제 전문가용 아이젠이죠. 크램폰이라 그럽니다. 이걸 이제 필요로 하시겠죠. 근데 이거 뭐 일반인들이 쓰실 일은 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약 그런 눈이 엄청나게 뭐 1m 이상 쌓여 있고 그 다음에 또 눈이 1m 쌓여 있으면 사실 이것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때는 스노우 슈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널찍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요. 그거를 신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눈 쑥쑥 빠집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히 눈이 쌓였을 때는 이거, 그 다음에 빙판에서는 아무래도 이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빨이 높을 바니까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그 얼음판을 잘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항상 그 겨울 산에 갈 때 스페어를 가지고 다닙니다. 이 아이젠이 이게 생각보다 튼튼하지가 못해요. 이거는 물론 튼튼하지만 이게 튼튼하지가 못해서 거의 매년 제가 이걸 하나씩 삽니다. 예비로도 사놓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 밑에 쇠가 이 체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체인 쇠가 끊어지는 일은 잘 없는데 가끔 가다가 이게 고무가 터져요. 그래서 고무 터지면 이제 낭패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제 이게 사발 아이젠이라는 건데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제가 가끔씩 쓰기 때문에 항상 스페어로 이렇게 넣어 다닙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끊어졌을 때를 대비해서 이걸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립력이 아주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항상 예비로 무게 얼마 나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뭐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겨울 산행에서는 기본적으로 조금 높은 산을 가신다. 예를 들자면 뭐 바로 뒤에 있는 산이 아니고 그러면 항상 이건 챙기셔야 돼요. 어디에 어떻게 그 다음에 눈이 남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안전하게 조심조심 이걸 차고 그 산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 산행에서는 이 스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있을 때 없을 때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특히 이제 미끄러운 길을 가실 때 이게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근데 겨울에 특히 이제 눈이 많이 이렇게 그 쌓여 있는 곳을 가실 때는 이거 사용하는데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가지고 힘을 줘서 땅을 이렇게 짚어서 이제 그 마른 땅에서 평소에 그 사용하는 방식대로 이 스틱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눈 속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거기 쑥 들어간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거를 콱 짚으시면 오히려 균형을 잃습니다. 그래서 눈에서 사용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이거는 살살 짚으시면서 균형을 잡는데 이용하셔야 돼요. 특히 얼음이나 눈을 지날 때는 균형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이제 흔들리고 또 밑에 바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히 눈이 왔을 때는 바닥 요철이 보이지 않을 때 이게 균형을 잡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등산 스틱은 겨울 산행에서는 반드시 있으셔야 된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눈밭을 짚으실 때는 너무 힘을 줘서 이렇게 짚으시지 마라. 그냥 살짝 해서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얻는 것이 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이거는 이제 트레킹용입니다. 요 보면 바스켓이 달려 있거든요. 여기 조금 작은 게 붙어 있죠. 이건 이제 보통 일반적인 하이킹이나 트레킹용에 쓰는 바스켓이고요. 뭐 진흙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스노우용은 따로 있습니다. 이거를 분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모든 제품이 이렇게 돌리면 다 분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돌리면 다 분리됩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스노우용이 따로 팝니다. 그거는 이만큼 큽니다. 그래서 눈을 이렇게 찍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 있어요. 그거는 따로 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시키셔서 그걸 끼우시고 다니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눈을 짚을 때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물론 안쪽에 쑥 들어가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볼 때는 이렇게 평평하게 보이는데 그런 데는 뭐 그것도 소용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스노우 바스켓은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또 소개해 드릴 게 그 겨울 산행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눈이나 뭐 특히 눈 같은 거 왔을 때 산행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뭐 눈 쌓인 산은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을 보러도 눈 쌓인 것 또는 뭐 산고대를 보러도 많이 가거든요. 산을. 그럴 때는 선글라스를 반드시 챙기셔야 돼요. 뭐 저로서는 잘 모르겠죠. 근데 일단은 이렇게 그 햇빛이 눈에 반사돼서 들어오면 그게 오랫동안 있으면 설명이 옵니다. 그래서 눈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때문에 이런 선글라스는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눈을 가실 때는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나중에 그 녹내장, 백내장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눈을 갖다가 오랫동안 쓰시고 싶으시면 선글라스는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글라스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그 바람이 엄청나게 불 때가 있습니다. 눈보라가 심하게 치고 그럴 때는 선글라스로는 택도 없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스키용 고글을 준비하셔야 돼요. 요게 있으셔야지 산행이 가능해집니다. 안 그러면 앞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하나를 구입하셔야 되고, 요게 이제 안경 낀 사람들이 좀 애매하거든요. 안경 낀 사람들한테는 여기 잘 안 들어갑니다. 이쪽이 안경테 끝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지로에서 나온 거였는데, 저는 이제 제가 쓰고도 안경이 안쪽에 들어가는 그걸 찾은 거죠. 찾아내서 저는 이거 그냥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경 끼고도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잘 찾아보셔야 돼요. 우리 실제로 그 매장에 가셔가지고 이 고글이, 특히 안경 끼시는 분은 고글이 안경테를 안쪽에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구입하시면 요거를 이제 등산용으로 이렇게 특히 악천후에 등산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는 역시 또 추위와 싸움이죠. 추위의 싸움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이 보온병입니다. 보온병은 뭐 이것도 괜찮고 저는 뭐 무게가 조금 나가더라도 스탠리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전 그 동영상에서 이 보온병도 제가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찾아보시면 되고요. 튼튼하고 이런 거는 뭐 스탠리가 넘버원인데 스탠리 좀 무겁죠. 그래서 저는 스탠리 잘 안 들고 다니더라고요. 이게 좀 가벼운 서머스 거를 주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드려야 될 게, 이거는 정말 이제 추운 날씨에 산행을 하시게 되면 이런 보온 케이스가, 물통, 보온 케이스가 필요하세요. 반드시 필요하세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해서 옆에다가 그 사이드 포켓에다가 이 물통을 집어넣고 다니시면 물을 마시려 보면 물이 얼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못 마시게 돼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그런 걸 막는데 크게 도움을 줍니다. 이거는 이제 요새 안 나오더라고요. 날진에서 예전에 나온 건데, 저는 이게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거든요. 이게 붙였다 이렇게 하기가 널찍하게 해서 그리고 꺼내기도 쉽고요. 근데 보온성은 아무래도 OR에서 나오는 이게 위에 그 캡까지 있는 게 이게 더 낫죠. 진짜 추운 날에는요, 배낭 안에 이걸 넣어도, 그러니까 물통을 넣어놔도 물통이 옵니다. 그런 산행은 글쎄요, 초보들은 잘 안 하실 것 같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 순항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워터 리저브라 그러죠. 순항을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순항을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순항의 호스에 이렇게 단열재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건 따로 팝니다. 순항마다 다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 단열재가 있는 것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물을 빨아먹을 때 이 물이 중간에서 얼어버립니다. 그러면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장거리를 가시든지 또는 뭐 패스트 하이킹이라 그래서 빨리 이렇게 산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겨울에도 순항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런 단열재가 도포되어 있는 또는 이제 커버가 되어 있는 이런 호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 이게 이제 없으시다 그러면 요령은 그렇습니다. 물을 이렇게 빨아 드시고 난 다음에요. 그러면 물이 이만큼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불어서,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불어서 다시 순항 속에 집어넣으면 좀 괜찮습니다. 그러면 요게 얼어서 물을 못 먹는 경우는 안 생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순항이 이제 등 쪽에 붙어 있거든요. 배낭 안에 넣더라도. 그래서 물론 이제 요새 등이 많이 떠 있는 등하고 이제 메쉬 패널이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보온,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보온이 잘 안 되죠. 등판에 나오는 열기를 배낭이 많이 못 받는데, 만약 이런 거 쓰신다 그러면 아무래도 등판이 좀 붙어 있는 거를 사용하시면, 그런 배낭을 사용하시면 안쪽에 순항을 집어넣었을 때 순항이 잘 얼지 않습니다. 등판에서 나오는 열 때문에. 그리고 밖에 있는 부분에 이런 걸 사용하시면 이게 물이 얼어서 못 먹는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겨울 산행에서 고생하지 않으시려면, 또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시려고 그러면 반드시 갖고 다니셔야 되는 그런 장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